안녕하세요. 수인제 두뇌과학 잠실센터장 박도현입니다. 오늘은 ADHD와 창의성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DHD라고 하면 보통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기 쉬운데요. 왜냐하면 ADHD라는 것이 두뇌 발달과 관련된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ADHD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이런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ADHD를 가진 사람들이 확산적인 사고를 더 많이 해서 창의적일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심리학에서 확산적 사고란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열린 사고를 하는 경향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벽돌을 하나 주고 이것의 쓰임새에 대해서 가능한 한 많은 답을 해보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본래 용도와 관계없는 더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할수록 확산적 사고를 많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확산적 사고와 반대되는 개념이 수렴적 사고라는 것인데요. 수렴적 사고는 흔히 우리가 시험에서 평가받는 것들 있죠. 예를 들어서 사지선다형이나 단답형 문제에서 하나의 정해진 답을 요구하는 것들을 할 때 필요한 능력들, 이런 것들을 수렴적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교육들, 일반적인 교과 과정은 이 수렴적 사고를 연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 그리고 창의성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가 창의성에 모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요. 확산적 사고의 경우에는 초기에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의견을 만들어내고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수렴적 사고는 이렇게 확산적 사고를 통해서 생성된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고 문제 해결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의성에는 수렴적 사고와 확산적 사고 두 개가 모두 필요하기는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이 ADHD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ADHD를 가진 사람들은 확산적 사고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즉 열린 사고를 하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브레인스토밍이나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 될 때는 더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수렴적 사고에는 약간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고라거나 하나의 답을, 문제 해결책을 만들어 나가야 할 때는 다소간의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DHD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하는 확산적 사고를 더 키워주는 훈련이 필요하고요. 또 일반적인 교과 과정이나 이런 데는 수렴적 사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적응에는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반적인 학교 교육 과정에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창의성은 운유나 추상적인 사고를 통해서 길러질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길러줄 수 있는 활동에는 예술 활동이 도움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시를 쓰고 읽거나 음악을 연주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의 예술 활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많은 ADHD 아동들을 보면 이런 예술 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격려해 주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ADHD와 창의성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